잿더미로 변한 도성을 보며 고구려는 차갑게 각성했습니다. 두 번 다시 외세에 짓밟히지 않겠다는 뼈아픈 생존 의지였죠. 철저한 생존 본능은 국가 전체를 거대한 전쟁 기계로 바꿉니다. 사람과 말이 모두 강철 갑옷을 겹겹이 껴입은 중장기병의 탄생. 이 무적의 개마무사가 마침내 핏빛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방어에 치중하던 고구려가 무자비한 맹수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이 거대한 야수를 이끌고 대륙을 호령할 압도적인 군주의 탄생. 그가 바로 고구려 제19대 군주 광개토 대왕 담덕입니다. 피비린나의 나는 왕위에 오를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8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군주의 시선은 이미 드넓은 천하를 향해 있었죠. 서기 391년 담덕은 왕좌에 앉자마자 아주 거만한 선언을 합니다. 지금부터 고구려의 연호는 영락, 용루이라 칭하겠다. 영원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뜻의 몹시 당당하고 차가운 선언이었죠.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를 거침없이 사용한 겁니다. 중국의 세계관을 찢어버리고 고구려만의 천하를 세운 것이죠. 고구려가 곧 세상의 중심이라는 엄청나고 서늘한 자신감입니다. 영락대왕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남쪽으로 예리한 칼을 뽑습니다. 타깃은 오랫동안 국경을 맞대고 으르렁거리던 앙숙백제였죠. 고구려 전개병 4만 명이 순식간에 국경을 무자비하게 돌파해버립니다. 단숨에 백제의 북방 요새 10여 개를 짓밟고 잔혹하게 함락시켰죠. 백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엔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광개토 대왕의 다음 목표는 백제의 최고 요새 관미성이었습니다. 사방이 가파른 절벽이고 바다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죠. 백제 수비군은 성벽이 절대 뚫리지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광개토 대왕은 7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무섭게 맹공합니다. 불과 20여일 만에 그 견고한 관미성마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죠. 백제 아신왕은 뼈아픈 패배를 서력하려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듬해 군사를 다시 일으켜 빼앗긴 영토를 기어이 되찾으려 시도하죠. 하지만 고구려군의 촘촘하고 강력한 방어선에 막혀 번번이 실패합니다. 오히려 백제군의 사기만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치고 말았죠. 서기 396년 광개토 대왕은 마침내 무섭고 거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백제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참혹한 총력전을 지시한 것이죠. 대왕은 거대한 수군을 이끌고 직접 험한 바다와 강을 건넜습니다. 수많은 전함들이 한강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백제 도성을 향해 갔죠. 예상치 못한 수로 공격의 백제의 방어선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한강 이북의 58개 성과 700여 개 촌락이 무자비하게 초토화됩니다. 고구려 군대는 드디어 백제의 심장부인 한성까지 겹겹이 포위하죠. 견고한 철기병들이 성벽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숨막히게 압박합니다. 아신왕은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백제의 왕은 처절한 굴욕을 삼키며 제 발로 성문을 열고 나오죠. 신왕은 광개토 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진을 바닥에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대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죠. 한나라의 왕이 스스로 노비임을 자처하는 몹시 처참한 순간입니다. 대왕은 백제의 왕족과 수많은 대신들을 볼모로 잔혹하게 잡아끌고 갑니다. 백제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완벽하고 잔인하게 되찾은 역사적 승리죠. 남방 정벌로 한강 이북 지역은 온전히 고구려의 발밑에 떨어집니다. 고구려 중심의 질서에 백제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굴복당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승전보 뒤에는 언제나 차갑고 무거운 그늘이 있습니다. 끝없는 영토 확장은 백성들의 가혹한 피와 땀을 딛고서만 이루어지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차가운 전장으로 강제로 끌려가 허무하게 목숨을 바쳤죠. 무거운 병기와 식량을 뼈 빠지게 나르는 것은 모두 평민들의 몫이었죠. 정복의 영광은 오직 지배층과 귀족들만이 챙기는 달콤한 전리품입니다. 진흙탕을 구르며 피 흘린 약자들은 역사에 이름 한 줄조차 남지 않죠. 광개토 대왕의 거침없는 칼날은 결코 남쪽으로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백제를 무릎 꿇린 그는 곧바로 시선을 북쪽으로 몹시 매섭게 돌리죠. 서방의 위협적인 후연을 견제하고 북방의 거란족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392년에는 거란을 거세게 쳐서 남녀 5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거란에 끌려갔던 이 고구려 백성 10,000명을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기도 했죠. 395년에는 거란의 일파인 비려를 타격해 무수히 많은 가축을 빼앗아오죠. 398년에는 동북쪽의 숙신을 잔혹하게 정벌하여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사방의 적들을 차례로 도살하며 고구려의 경계를 아득히 멀리 넓혀갑니다. 동아시아 질서를 철저히 고구려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하려는 야심이었죠. 대왕은 무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치밀한 정치적 통치술도 함께 발휘합니다.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종교의 힘을 철저히 빌린 거죠. 서기 393년 대왕은 평양에 무려 9개의 거대한 사찰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불교를 강하게 장려하여 국가의 사상적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진 겁니다. 평양을 중요시한 이 정책은 훗날 장수왕 천도의 아주 단단한 밑거름이 되죠. 무자비한 전쟁 속에서도 국가의 내정을 흔들림 없이 차갑게 정비한 겁니다. 중앙의 관리 제도를 개편하고 왕릉을 지키는 수면도 아주 꼼꼼히 챙겼죠. 내정이 안정되며 고구려는 전례 없는 거대한 전성기를 굳건히 맞이합니다. 비문은 당시 고구려가 부강하고 오곡이 아주 풍성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주변국의 피눈물을 쥐어짜낸 잔혹하고 서늘한 결과물이죠. 끊임없는 전쟁으로 영토는 넓어졌지만 원한은 더욱 무겁게 쌓여만 갔습니다.
백제는 굴욕적인 항복 이후에도 고구려의 목을 칠 기회만 날카롭게 노렸죠. 신왕은 외국과 은밀히 손을 맞잡고 무서운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고구려가 지배하는 새로운 천하 질서에 정면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동아시아 대륙 전체가 또 한 번 거대한 전쟁에 끔찍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죠. 패권국의 자리란 끝없는 견제와 도전을 피로 씻어내야만 지켜지는 비정한 법. 강한 자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냉혹하고 비정한 정글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비로운 평화란 오직 처절한 굴종의 대가로만 주어질 뿐이었죠. 서기 399년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마침내 매섭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타깃은 고구려와 굳게 손잡고 있던 약소국 신라였죠. 수많은 왜군이 바다를 건너 신라의 국경을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신라의 뇌물마리가는 광개토 대왕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하죠. 외인이 성을 부수니 노객을 불쌍히 여겨 제발 구원하여 주소서. 신라의 왕조차 대왕을 향해 스스로 노객임을 뼈저리게 자처했습니다. 대국 고구려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처절하게 자비를 구걸한 겁니다. 광개토 대왕은 이 간절한 요청을 절대 거절하지 않고 군대를 즉각 움직입니다. 한반도 남부까지 지배력을 뻗칠 아주 완벽하고 치명적인 기회였으니까요. 대왕은 마침내 5만 명의 막강한 철기군을 신라로 거침없이 파병하죠. 고구려 5만 정계 대군은 거칠 것 없이 남쪽으로 미친 듯이 진격해갑니다. 신라를 짓밟던 왜군은 압도적 무력에 겁에 질려 허겁지겁 도망치기 바빴죠. 고구려군은 왜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가야 지역 깊숙이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단숨에 들이치며 적들을 완벽하게 섬멸해버리죠. 백제와 외 가야로 이어지던 견제연합은 이렇게 철저하게 산산조각 납니다. 압도적인 무력 개입으로 신라는 고구려의 완벽한 보호 아래 놓이게 되죠. 하지만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 구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차가운 법입니다. 고구려 군대는 전쟁 후에도 신라 영토 깊숙이 따리를 틀고 그대로 주둔합니다. 신라의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며 왕위 계승까지 노골적으로 좌지우지했죠. 신라 왕족들은 억울한 볼모가 되어 고구려로 처참하게 끌려가야만 했죠. 경주 노소동 호종에서 출토된 청동 그릇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릇 바닥에는 광개토 대왕을 깊이 추모하는 글씨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죠. 신라 사절단이 고구려 제사에 참석하고 공손하게 받아온 뜻깊은 기념물입니다. 신라 귀족의 무덤에 고구려 왕을 기리는 그릇이 정중하게 묻혀있던 겁니다. 신라가 고구려를 상국으로 깎듯이 받들어 모셨다는 아주 완벽한 증거입니다. 한반도 남부의 질서마저 고구려의 발밑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영락대왕의 거침없는 정복욕은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는 후연의 침공을 막아내고 요동 지역을 완벽히 장악해버립니다. 북쪽으로는 동부여마저 굴복시키며 제국의 영토를 미친 듯이 팽창시켰죠. 동북아시아 대륙의 거대한 고구려의 깃발이 위압적으로 펄럭이게 되죠. 역사책은 광개토 대왕을 위대한 정복의 영웅으로 화려하게 칭송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승전비의 이면을 우리는 무척 차갑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제국의 팽창은 지배층의 뛰어난 지략만으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끝없는 정복전쟁은 수많은 백성들의 뼈를 깎는 가혹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차가운 이국의 진흙탕 속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갔죠. 거대한 무기와 요새를 짓기 위해 평민들의 등골은 쉴 새 없이 부서졌죠. 막대한 전리품과 노예들은 오직 지배층의 탐욕스러운 배만 불렸습니다. 제국이 커질수록 힘없는 백성들의 피빛 눈물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영광 뒤에 철저히 감춰진 몹시 서늘한 진짜 얼굴입니다. 약자의 피눈물을 파먹고 자라나는 무서운 괴물, 그것이 바로 권력이죠. 빗밟힌 패자들의 시체 위에서 춤추는 승자 독식의 잔혹한 핏빛 연회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던 고대 정복 국가의 서늘하고 기괴한 실체입니다. 대왕은 오직 강한 무력만이 국가의 생존을 온전히 보장한다고 굳게 믿었죠. 먼저 짓밟지 않으면 다시 도성이 불탈 거라는 지독한 공포와 트라우마. 그 뼈아픈 생존 본능이 고구려를 무자비한 전투기계로 진화시켰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피를 흘려야 하는 지독하게 모순된 세계, 덕을 멸망시키고 영토를 뺏는 과정에는 도덕이나 윤리 따윈 전혀 없었죠. 오직 철저한 힘의 논리와 비열한 외교적 겁박만이 춤추는 아수라장입니다. 대왕 사후, 왕위를 이어받은 장수왕 시대에 이 정복욕은 끔찍한 절정에 달합니다. 아버지가 닦은 제국을 딛고 더욱 무섭게 남쪽으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평양으로 대읍을 옮기며 백제를 향한 소름 돋는 칼날을 매섭게 세우죠. 백제의 턱 밑으로 수도를 바짝 밀어넣은 아주 노골적인 군사 위협이었죠. 생존의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필사적으로 손을 맞잡고 동맹을 맺습니다. 낮의 동맹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핏빛 전장 한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나며 피 튀기는 잔혹한 사생결단에 막이 오르게 되죠. 찬란하게 포장된 제국 전성기의 이면은 이토록 서늘하고 끔찍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질수록 짓밟힌 자들의 비명과 피자국은 더욱 짙어져만 갔죠. 역사는 낭만이 아닙니다. 상대를 짓밟아야 살아남는 비정한 생존투쟁이죠. 살기 위해 스스로 잔인한 괴물이 된 고구려의 핏빛 팽창 기록이었습니다. 한상을 찍고 권력의 잔혹한 본성을 파헤치는 서늘한 역사 탐구는 계속됩니다. 다음 화, 평양으로 향한 장수왕의 무자비하고 서늘한 피해 숙청이 펼쳐집니다. 백제 수도를 무참히 불태우고 계로왕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대학살극. 수만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 짐승처럼 도살당하는 지옥이 펼쳐지게 되죠. 거대 제국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난 약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절규. 살육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악랄하고 비정해질 수 있을까요? 권력을 지키려 형제의 등에 서슴없이 칼을 꽂는 끔찍한 궁중암투의 수레바퀴.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이 서늘한 권력의 민낯을 꿰뚫어 보게 해줍니다. 수많은 핏빛 무덤 위에서 무자비하게 굴러가는 제국의 끔찍한 수레바퀴를 기억하십시오. 띠로 쓴 제국 12화 대제국의 서늘하고 끔찍한 핏빛 팽창을 여기서 무겁게 마칩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예리한 칼을 가는 장수왕의 서늘한 피바람을 기대해 주십시오.